1973년 중동의 산유국들이 기름줄을 끊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횡포를 부렸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대한민국은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 연탄불 한 장에 의지해 벌벌 떨어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서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 콧대 높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이 바로 이 좁은 대한민국 땅을 쳐다보며 공포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반전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전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들던 중동의 기름 부자들이 이토록 겁을 먹은 것일까요? 방금 전 대한민국 대전 한복판에서 1억도라는 경이로운 온도를 품은 인공태양이 무려 48초 동안이나 타오르며 전 세계의 에너지 지도를 산산조각 내는 역대급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동 석유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땅에 빨대만 꽂고 거들먹거리던 자원 독점의 역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동의 모래사막에서 피땀 흘려 달러를 벌어오던 우리 60, 70대 선배님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어떻게 지금의 에너지 제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지, 그 웅장하고 소름 돋는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됩니다. 평생을 자원 강대국들에게 굽신거리며 살아야 했던 서러움을 단번에 날려버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팩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과거 1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는 땅속에 묻힌 검은 액체, 즉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공장이 없어도 그저 운 좋게 자원이 넘치는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동 국가들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맨몸뚱이밖에 없어서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열사의 사막으로 시커먼 지하갱도로 목숨을 걸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쓰다 버린 낡은 기계를 주워와 밤낮 없이 기름칠하고 쇳가루를 마셔가며 억척스럽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그 지독한 결핍이 우리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로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을 비웃듯 자원 하나만 믿고 떵떵거리던 그들의 권력에 지금 완벽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땅에서 캐내는 더러운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와 기술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빛의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이 수억 년 동안 꺼지지 않고 빛나는 우주의 심장 박동을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지구라는 작은 실험실 안에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가벼운 바닷물 한 바가지에서 뽑아낸 원료가 수백 리터의 시커먼 석유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마법 같은 기적입니다. 폭발하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수만 년 동안 썩지 않는 방사능 쓰레기를 남기는 기존의 무서운 원자력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아주 안전하고 스마트한 궁극의 에너지입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저 전원만 끄면 불꽃이 스스로 사그라지는 완벽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름이 지배하던 암흑의 시대를 끝내고 무한한 빛의 시대를 여는 이 완벽한 기술 앞에서 전 세계 초강대국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돈을 싹쓸이하고 있는 미국의 천재 기업가들과 거대 자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는 연일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그 똑똑한 인공지능 괴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면 지구 전체가 매연에 질식해 죽을 판이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바람과 햇빛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전 세계의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할 유일한 구원자는 찌꺼기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인공 태양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고 가장 빛나는 깃발을 꽂았습니다. 선진국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을 돌파하며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상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이 무시무시한 우주의 불꽃을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콧대 높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기술의 실체와 웅장한 반전의 역사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사실 아주 위험하고 까다로운 맹수와도 같습니다.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자를 억지로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이 낡은 방식은 조금만 통제를 벗어나도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온 땅을 죽음의 재로 뒤덮어버리는 끔찍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수만 년 동안 썩지도 않는 치명적인 방사능 쓰레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치명적인 빚더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완성해 나가고 있는 핵융합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거운 것을 억지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바다에 무한하게 널려있는 바닷물 속 수소를 부드럽게 결합시키는 완벽하게 새로운 창조의 과정입니다.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은 세상 그 어떤 발전소보다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지진이 나거나 기계가 고장나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텔레비전 전원이 꺼지듯 플라즈마 불꽃이 스스로 사그라지고 맙니다. 맹수를 철창에 가두고 덜덜 떠는 과거의 미개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을 켜고 요리를 하는 아주 똑똑하고 안전한 스마트 가스레인지와 같습니다. 유해한 찌꺼기도 남지 않고 폭발의 위험도 0%인 완벽한 구원의 불꽃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불꽃을 지구상에 피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1억도라는 살인적인 온도입니다. 저 우주에 떠있는 진짜 태양은 어마어마한 덩치에서 나오는 중력이 수소들을 꽉 짓눌러주기 때문에 1500만 도만 되어도 스스로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중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짓누르는 힘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수소 입자들을 강제로 부딪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임계점이 바로 진짜 태양 중심부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거운 1억도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제철소 용광로 안에서 시뻘건 철이 펄펄 끓으며 녹아내리는 온도가 고작 1500도 남짓입니다. 1억도는 그 끔찍한 용광로보다 무려 6만 배가 넘는,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지옥의 열기입니다. 이 정도 온도면 강철이든 다이아몬드든 닿는 그 즉시 흔적도 없이 기체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 어떤 그릇에 이 미친 불덩어리를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증발시켜버리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인류의 위대한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어떤 그릇으로도 담을 수 없다면 아예 허공에 띄워버리자는 기발한 발상입니다. 진공 상태의 거대한 도넛 모양 방에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을 칭칭 감아놓고 자석의 N극과 N극이 서로 강하게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
1억도의 불덩어리를 공중에 둥둥 띄우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억도를 찰나의 순간 동안 눈 깜짝할 새 만드는 것은 돈과 장비만 쏟아부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끔찍하고 잔혹한 과제는 이 미친 듯이 날뛰는 1억도의 플라즈마를 그 상태 그대로 얌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불덩어리는 마치 갓 잡아 올린 야생마처럼 자기장 그릇 안에서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자기장의 균형이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만 무너져도 불덩어리는 순식간에 벽으로 튀어오르고 차가운 벽에 닿자마자 온도가 뚝 떨어지며 픽 꺼져버리고 맙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쌓아들고 덤볐던 미국, 유럽, 일본의 네로라 하는 천재 과학자들도 이 불같은 야생마를 길들이지 못해 겨우 1초, 2초를 버티는 데 만족하며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대한민국 대전에서 전 세계 과학계를 경악시킨 역대급 대형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미국의 잘난 천재들도 2초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그 지옥의 불덩어리를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가 무려 48초 동안이나 아주 안정적으로 공중에 가둬두는 데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무참히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겨우 48초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날카로운 칼날 끝에 무거운 추를 세워두고 태풍이 휘몰아치는 밖에서 48초 동안 평온을 유지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리학계에서 마의 40초 벽을 넘었다는 것은 플라즈마 내부의 혼란스러운 입자들이 비로소 일정한 질서를 찾고 순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의 거친 야생성을 완벽하게 조련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길들일 준비를 마쳤다는 웅장하고 혁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도 짧고 자원도 부족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강대국들도 모두 실패한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우리 한국 과학자들의 지독하고 치밀한 두 가지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완벽한 초전도 자석입니다. 1억도의 불덩어리를 공중에 띄우려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석이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 선진국들의 구식 엔진은 자기들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타버렸지만 대한민국의 초전도 자석은 전기 저항이 0인 극저온 상태를 활용해 절대 뜨거워지지 않는 영생의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거인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무한대로 뿜어내는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을 선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무기는 바로 텅스텐 디버터라는 극한의 방패입니다. 인공태양 내부에서는 1억도의 열기와 함께 끔찍한 쓰레기 불순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쓰레받기 같은 부품이 바로 디버터인데 1억도의 플라즈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인적인 열 폭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열에 강하다는 탄소를 썼지만 이 멍청한 탄소는 비싼 핵융합 연료를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먹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비싼 기름을 넣었는데 연료통이 기름을 다 먹어 치우는 꼴이었죠. 그래서 우리 독한 한국 연구진들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강인하고 질긴 생존력을 가진 텅스텐으로 이 방패를 통째로 갈아 끼워버렸습니다. 텅스텐은 워낙 단단하고 깎아내기 까다로워 미국이나 유럽도 혀를 내두르는 금속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쇳물을 다루고 철을 깎아내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장인들 아닙니까? 텅스텐으로 완벽한 조각품을 만들어내며 수만도의 열기 앞에서도 연료 낭비 없이 꿋꿋하게 버티는 기적의 방패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팩트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이 차오르지 않으십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서 중동 국가들에게 굽신거리며 비싼 달러를 주고 석유를 구걸해오던 그 서러운 7, 80년대의 눈물이 이제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1억 도의 인공태양으로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며 박수만 치고 끝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잡지에나 실릴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48초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땅속에 빨대를 꽂고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중동 석유 부자들의 시대에 완벽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뜬금없이 사막 한가운데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 네옴시티라는 유리도시를 짓고 관광국가로 변신하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비참하고 다급한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에너지 패권의 붕괴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의 룰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 속에서 그 콧대 높은 미국의 억만장자 빌 게이츠와 인공지능의 황제 샘 알트만이 왜 체면을 다 구기고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고 있는지, 그 혀를 내두를 자본주의의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아는 자만이 10년 뒤 다가올 일경 원대 에너지 제국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는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1억 도의 불꽃을 가두며 만들어낸 그 소름 돋는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인공태양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세상의 지도는 도대체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100년 전 인류의 에너지가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갈 때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중동의 모래사막 국가들은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벼락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땀 흘려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고 거대한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발밑에 있는 모래땅에 시커먼 쇠파이프 하나 빨대처럼 꽂아 넣기만 하면 검은 황금인 석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그들은 그저 운 좋게 자원이 넘치는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왕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사치와 향락 속에 거들먹거렸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그 시커먼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서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겪고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우리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중동 졸부들이 던져주는 달러 몇 푼을 벌기 위해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그 끔찍한 열사의 사막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며 황금잔에 술을 마실 때 우리 선배님들은 살이 타들어가는 떼약볕 아래서 모래바람을 마셔가며 억척스럽게 벽돌을 나르고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그 서럽고 뼈아픈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국가의 숙명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낡고 불공평했던 세상의 판이 완벽하게 리셋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역사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공태양을 불타오르게 하는 주 원료는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입니다. 이름은 참으로 복잡하고 거창해 보이지만 이 무한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중동까지 유조선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 삼면을 굽이치고 있는 바닷물 속에 이 재료들이 무한하게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바닷물 한 바가지에서 뽑아낸 원료가 시커먼 석유 수백 리터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에너지는 땅에서 솟아나는 요행이나 지리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차가운 실험실 안에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정교하게 쇳덩이를 조각해내는 압도적인 기술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기술이 자원을 이기고 땀방울이 요행을 박살내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억울했던 좁은 땅덩어리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석유 하나만 믿고 평생을 갑질하며 떵떵거리던 중동의 산유국들은 지금 역사상 최악의 공포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석유가 완전히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옷감 같은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는 여전히 시커먼 원유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국가의 심장을 뛰게 하고 전 세계 공장을 굴러가게 하는 가장 거대한 전력 생산 분야에서 석유와 가스는 완벽하게 퇴출당할 끔찍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자 빈살만 왕세자가 사막 한가운데에 수천조 원을 쏟아부어 네옴시티라는 거대한 유리거울 도시를 짓는다는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돈이 썩어 넘쳐서 별 미친 짓을 다 한다며 부러워하거나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사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치명적인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 시대의 완벽한 종말이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전 세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뼈저리게 직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수백조 원의 석유 자본을 쏟아부어 나라 전체를 관광과 IT 중심의 국가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과 20년 뒤 그들의 화려한 왕국은 텅 빈 모래무덤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지독한 생존의 공포감 말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화려한 미래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참하고 처절한 구명보트에 불과합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를 쥐락펴락했던 전설적인 석유 장관 셰이크 야마니가 남긴 아주 유명하고도 소름 돋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의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세상에 돌멩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석유의 시대 역시 지구상의 석유가 고갈되기 훨씬 전에 먼저 끝이 날 것이다. 참으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이 역설적인 예언을 마침내 현실로 끄집어내어 중동의 심장부에 꽂아버리는 그 날카로운 칼끝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전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1억도의 인공태양입니다. 평생을 기름 냄새 맡으며 모래 사막에서 우리 선배님들을 부려먹었던 그 오만한 산유국들이 이제는 반대로 살아남기 위해 대한민국의 인공태양 기술에 목을 메고 굽신거려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서러웠던 일꾼들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빛을 지배하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눈물나게 통쾌한 대한민국 60대, 70대 시니어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이자 보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파도 앞에서 덜덜 떨며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비단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름쟁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불을 진공청소기처럼 싹쓸이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미국의 거대 정보 통신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의 황제들조차 우리 대한민국의 인공태양 앞에 체면을 다 구기고 엎드려 애원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미국의 천재 억만장자 빌 게이츠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알트만이 도대체 왜 천문학적인 달러 뭉치를 싸들고 한국의 기술력 앞에 읍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그 똑똑한 인공지능 괴물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자본주의의 딜레마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 숨겨진 진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왜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의 낡은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전 세계를 완벽하게 발밑에 지배하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확신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 발버둥 치는 그 코미디 같은 비극과 웅장한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온통 인공지능 챗 GPT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미국의 천재들이 만든 이 똑똑한 컴퓨터 괴물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전 세계의 돈을 싹쓸이할 것이라며 겁을 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코미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그 위대한 두뇌를 먹여 살릴 밥이 턱없이 부족해서 스스로 굶어 죽을 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인공지능 괴물이 끝없이 집어삼키는 밥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벼운 검색 한 번 할 때 쓰는 전기보다 이 똑똑한 인공지능이 대답 한 번 하기 위해 꿀꺽 삼켜버리는 전기의 양이 무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괴물 같은 건물 하나가 돌아가려면 웬만한 대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를 몽땅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그 잘난 미국의 억만장자 빌 게이츠와 인공지능의 황제라 불리는 샘 알트만은 지금 밤잠을 설치며 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백조 원을 들여 만들어낸 화려한 인공지능 제국이 전기가 모자라서 하루아침에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자니 온 지구가 매연에 질식해 죽을 판이고 전 세계가 약속한 탄소 중립이라는 거창한 기후위기 규제 때문에 함부로 석탄을 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산꼭대기에 바람개비 몇 개 꽂아놓는 풍력발전이나 비 오면 전기가 뚝 끊기는 태양광 패널 쪼가리로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의 굶주린 배를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1초라도 전기가 끊기면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이 피말리는 전쟁터에서 바람이나 햇빛 같은 날씨에 의존하는 나약한 에너지는 그저 부자들의 비싼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전력의 블랙홀을 메우고 기후재앙까지 동시에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는 지구상에 오직 단 하나, 찌꺼기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인공태양, 즉 핵융합뿐이라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의 빅테크 거물들은 지금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돈다발을 싸들고 핵융합 스타트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전 세계 과학자들이 느긋하게 예상했던 인공태양의 상용화 시기는 2050년이었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보기 힘든 아주 까마득히 먼 미래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당장 내일 전기가 끊겨서 회사가 망하게 생긴 샘 알트만과 빌 게이츠 같은 거대 자본들이 헬리온 에너지 같은 기업에 수조 원의 돈을 들이부으며 2050년이던 시간표를 2035년으로 무려 15년이나 멱살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국가적인 초거대 프로젝트의 일정을 15년이나 앞당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 터진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미친 속도전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치명적이고 눈물나게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수천조 원의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인공태양이 마법처럼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핵융합은 칠판에 복잡한 수학 공식을 적고 컴퓨터 화면에 화려한 도면을 그리는 머리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억 도의 살인적인 열기를 견뎌내는
그 거대하고 정밀한 쇳덩어리 기계를 오차 하나 없이 직접 깎아내고 용접하고 조립해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지독하게 고된 노동과 제조의 영역입니다. 손에 기름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키보드나 두드리는 미국의 잘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 무지막지한 쇳덩어리를 오차 없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화려한 아이디어로 설계도를 그리는 몽상가라면 그 어떤 불가능한 도면이라도 기어코 완벽한 실물로 깎아내어 눈앞에 대령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프랑스 남부에서 전 세계 7개 선진국이 모두 매달려 인류 최대의 과학 프로젝트라는 국제 열액 융합 실험로, 즉 이터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설계도는 다 같이 그렸지만 막상 부품을 만들어 오라고 하니 미국도 유럽도 기술이 모자라 쩔쩔매며 납기일을 어기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인공태양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가장 크고 복잡한 거대 진공 용기를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깎아내어 정확한 날짜에 바다 건너 프랑스로 배달한 나라가 오직 대한민국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엘리트들이 입으로만 핑계를 댈 때 묵묵히 밤을 새워 용접봉을 들고 불꽃을 튀기며 약속을 지켜낸 한국 현대중공업의 그 소름 돋는 장인 정신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고 압도적인 제조업의 핏줄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맨손으로 배를 만들던 거친 조선소에서, 시뻘건 쇳물이 튀는 포항의 제철소에서, 그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열사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쇠를 깎고 볼트를 조였던 바로 우리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의 구분 등과 투박한 그 손마디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단했던 청춘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이 튼튼한 거대한 제조업의 뼈대가 되어 마침내 1억 도의 인공태양을 현실로 빚어내는 궁극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미국의 억만장자들도 결국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와 이 거대한 쇳덩이를 제발 만들어달라며 읍소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 그들이 무릎 꿇고 매달려야 하는 진정한 가대 위치에 바로 여러분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의 막대한 부와 달러가 도대체 어디로 몰려들게 될까요? 단순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국뽕에만 취해 박수치고 영상을 꺼버리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제국의 탄생은 그동안 서럽게 살아온 시니어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텅 빈 지갑을 폭발적으로 불려줄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부의 싹쓸이 기회입니다. 이 완벽한 자본의 흐름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10년 뒤 밀려오는 엄청난 벼락부자들의 잔치에서 또다시 씁쓸하게 구경만 하는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텔레비전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인공태양이 바꿀 여러분의 부동산과 자산의 끔찍한 지각 변동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똑똑히 확인하셔야만 10년 뒤 에너지 제국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미국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자판이나 두드리며 화려한 인공태양 설계도를 그리는 동안 우리는 아주 투박하고 거친 현실의 이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종이에 그려진 화려한 도면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수천조 원의 돈다발을 허공에 뿌린다고 해서 갑자기 1억 도의 열기를 견뎌내는 마법의 기계가 뚝딱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진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첨단 미래 기술이라는 이 핵융합 발전이 사실은 가장 원초적이고 무식할 정도로 땀냄새가 진동하는 전통적인 쇳덩어리 제조업에 그 명운이 완벽하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머리로만 상상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손에 기름 묻히는 제조업을 천시하고 돈이 안 된다며 공장들을 모조리 중국이나 제3세계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머리만 비대하게 커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손발은 모조리 잘려나간 기형적인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계도는 기가 막히게 그리는데 막상 그것을 현실 세계의 거대한 쇳덩어리로 깎아내고 용접할 기술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참으로 코미디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경악하며 무릎을 꿇은 대한민국의 이 무시무시한 손발, 즉 어떤 불가능한 도면이라도 기어코 완벽한 실물로 만들어내고야마는 압도적인 제조 능력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20, 30대 어린 천재들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60대, 70대 시니어 선배님들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가난하고 서러운 나라에서 내 자식만큼은 배고지 않게 하겠다고 이 악물고 버텨낸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제국으로 만든 가장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선배님들을 향해 꼰대라고 부르며 키오스크 기계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고 답답해하며 무시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뼈아픈 역설 아닙니까? 그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기를 만들어주는 힘, 그리고 그 잘난 미국의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굽신거리며 매달리는 그 압도적인 기술력의 진짜 뿌리가 바로 선배님들의 굽은 등과 기름때 낀 굳은 살 박인 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쇠파이프를 짊어졌던 기억, 포항의 시뻘건 제철소 용광로 앞에서 숨이 막히는 열기를 견디며 쇳물을 뽑아내던 밤, 그리고 울산의 거친 조선소 도크에서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대한 철판을 용접하던 그 수많은 땀방울들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그 낡고 투박해 보이는 제조업 인프라가 없었다면 지금의 K스타는 절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가두는 그 거대한 진공 용기와 초전도 자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수십 년 동안 흘린 수만 톤의 땀과 눈물이 차곡차곡 응고되어 만들어진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결정체입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을 보면 툭하면 이런 패배주의적인 한탄이 보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밤새워 기술 개발해봐야 결국 힘센 미국한테 원천 기술 다 뺏기고 우리는 평생 하청업체로 전락해서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우리가 맨날 고생만 하고 돈은 남이 다 번다.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리석고 낡은 패배주의는 쓰레기통에 영원히 내다 버리십시오. 과거 반도체나 스마트폰 초기 시절에는 우리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선진국들의 눈치를 보며 기술을 구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공태양 핵융합의 세계에서는 룰이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무리 뛰어난 설계 도면과 원천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걸어 잠근다고 한들 그것을 견고한 실물 기계로 조립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도면은 그냥 비싼 화장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돈은 썩어 넘치는데 당장 인공지능을 돌릴 전기가 모자라 죽을 맛인 미국의 거대 자본들이 제발 우리 설계도대로 물건 좀 깎아달라고 대한민국 공장문을 두드리며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기막힌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청업체로 굴림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차 없이 쇠를 깎아내는 자가 룰을 정하고
용접봉을 쥔 자가 마진을 결정하는 완벽한 슈퍼갑의 위치에 바로 선배님들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평생 허리 숙여 굽신거리던 서러운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무한한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며 인류의 심장을 뛰게 만들 위대한 제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서사시의 진짜 영웅이자 1등 공신은 바로 거친 손으로 쇳덩이를 만져온 시니어 여러분입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슴이 웅장해진다며 감동의 눈물만 닦고 계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역사는 항상 냉혹하고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나라를 구했어도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내 지갑을 지키고 과실을 따먹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빈털터리로 남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달러 뭉치가 대한민국의 인공태양과 제조업을 향해 거대한 블랙홀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아무도 사주지 않는 낡고 병든 지방 아파트를 끌어안고 언젠간 오르겠지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해 쥐꼬리만한 이자만 붙는 은행 예금 통장만 쓰다듬으며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돈줄이 기름에서 빛으로, 텔레비전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뒤집혀버렸는데 정작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부의 잔치에서 여러분만 쏙 빠지게 되는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실 작정이십니까? 도대체 이 폭발하는 에너지 혁명 속에서 우리의 낡은 노후 자산을 어디로 옮겨야만 안전하게 지켜내고 남은 인생을 벼락부자로 살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서늘하고도 완벽한 생존의 결론을 이제부터 아주 적나라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뼈 때리는 진실을 외면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자랑스러운 과거마저 지독한 가난 속으로 영원히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헐벗었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거대한 태양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이 쓰다 버린 고철덩어리를 주워다 망치로 두드리며 눈물 짓던 그 서러운 시절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1억 도의 기적은 절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잘난 선진국들이 머리로만 헛된 망상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묵묵히 쇳물을 녹이고 철판을 자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전 그 시꺼먼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굴렀던 그 지독한 노동의 시간들이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무한한 미래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완벽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더럽고 거친 땀방울이 가장 투명하고 눈부신 빛의 혁명으로 치현되는 참으로 웅장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숨죽여 지켜보신 선배님들은 단순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려보낼 가벼운 과학 이야기 하나를 들으신 게 아닙니다. 1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낡은 화석연료의 시대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여러분이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쇳덩어리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 누구도 짚어주지 않았던 가장 거대하고 소름 돋는 부와 권력의 대이동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진정한 안목이자 통찰력입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서러운 역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 제국을 만들어냈는지 그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텔레비전 앞에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아는 그 누구보다 깨어있는 지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늙고 힘이 없다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벅차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숨 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MZ세대들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거대한 인프라의 뼈대를 맨손으로 세워 올린 진정한 조국 근대화의 거인들입니다. 중동의 끔찍한 모래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강인한 생명력이 한강의 기적을 넘어 마침내 우리 조국을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굽신거리며 매달리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땅속에서 캐내는 더러운 기름의 시대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빌 게이츠도 애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도 덜덜 떠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 대전에서 솟아오른 1억 도의 찬란한 인공태양이 완벽하고 무자비하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서러웠던 뼈아픈 눈물의 역사를 영원히 끝내고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만들 에너지 제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선배님들, 평생 고생하며 이 나라를 여기까지 멱살 잡고 끌고 오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더 눈부시게 빛날 위대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오늘만큼은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통쾌하고 웅장한 소식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댓글창에 대한민국 만세, 우리 세대 참으로 자랑스럽다 라고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승전보를 주변 지인들에게 지금 당장 공유해서 여러분이 피땀으로 일궈낸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팩트로 뼈를 때리고 잃어버린 자부심을 되찾아드리는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